건데 복습 강의니까 광원. 이 광원이라는 말은 빛 광자의 빛, 근원 원자, 빛의 근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이거야. 봐봐. 교실에 불을 끄면은 깜깜하지. 근데 불을 켜면은 환하지. 화났어? 미안해. 화나지. 그게 빛을 보내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빛이 없다가 있어진 이유가 쟤 때문이지. 제가 빛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쌤 얼굴에 그 빛이 맞고 튕겨서 반사돼서 너의 눈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것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광원이라고 합니다. 광원의 키워드는 스스로야. 스스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돼. 체크죠? 스스로.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돼. 쌤이 스스로,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광원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럼 우리 교실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형광등, 또. 노트북, 맞아. 또. 얘도 그렇죠, 얘. 얘도 빔 프로젝트. 얘도 빛을 내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패드, 핸드폰. 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이제 하늘로 가보자.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죠? 해, 태양. 달도 빛나잖아. 근데 달은 광원일까 아닐까? 달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뒷담화에 나와. 달도 하늘에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걔는 광원이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왜 그러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눈에 보이는 거 걔도 마찬가지로 다른 광원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 태양, 전등, 반딧불이라는 곤충도 자기 몸속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내거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녀석이야. 촛불 당연히 자기를 불태워서 빛을 내고요.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들이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화면과 같은 거지. 그런 이유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원을 너 찾을 수 있냐? 광원과 광원이 아닌 걸 구별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테마는 빛의 성질입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게 빛이잖아. 빛이 나오는 걸 내가 막아. 어떻게 되죠? 땡땡땡이 생겨요. 그림자.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막았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에요? 빛이 직진하니까 직진하다가 부딪혀서 못 간 거야. 그래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빛의 입장이 되어봐. 빛이 오다가 장애물이다! 피해가자! 해서 피해서 돌아서 간다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무조건 직진이야. 무조건 직진이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그림자는 뭐의 증거다?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현상인 거야. 기억해야 돼.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그림자인 거야. 빛의 성질 중에 가장 되게 중요한 성질이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 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나무와 그러니까 나뭇잎들 사이에서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현상들도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레이저를 쏘면 직진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레이저 있나?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가 직진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랄까 먹구름이 껴있는 하늘인데 구름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빛이 쫙 새어나오는 그런 사진 같은 거나 본 적 있죠? 그런 것들도 빛이 직진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어쨌든 빛은 직진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빛이 직진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빛이 직진한다는 성질을 누구도 알고 있냐? Who?
누구도 알고 있는 줄 알아? 누구? 뇌입니다. 우리 뇌가 빛은 직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맞는데, 당연히 맞는데, 예를 들어 볼게. 요만한 사람을 내가 볼록 렌즈로 보면은, 볼록 렌즈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을 모아주죠. 빛을 모아주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본단 말이야. 봐봐. 눈에 들어온 빛이 어때요? 이렇게. 이런 각도로 들어오지. 요런 각도로 들어오잖아. 그럴 때 뇌는 뭐라고 인식한다? 빛은 직진하잖아. 그래서 이런 각도로 들어오고 머리를 맞은 빛이 요런 각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직진해서 들어온 걸 테니까 따라 가면 여기에 머리가 있겠네 라고 인식한다고. 다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따라 가면 다리가 여기 있겠네라고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보인다고요. 볼록 렌즈로 보면 왜 물체가 크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빛은 직진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직진해 들어왔으니까 따라가면 머리가 있겠네. 다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따라가면 다리가 있겠네. 해서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그게 빛이 직진한다는 걸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람이 커진 게 아니잖아. 크게 보이는 거잖아. 보는 건 뇌가 하는 거잖아. 뇌의 이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뇌의 시스템 때문에 물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죠. 그동안은 볼록 렌즈로 보면 당연히 크게 보이지 라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봤다면 이제는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야. 이거 뒤에 거울과 렌즈 할 때 되게 많이 이용될 내용이거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뇌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뇌가 알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얘가 지금 이 꼬마아이가, 어린아이가 책을 보고 있네요. 자, 책을 보고 있다는 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건, 눈은 뭘 감지해? 빛을 감지하죠? 맛을 감지하지 않죠? 냄새를 감지하지 않죠? 소리를 감지하지 않죠? 그죠? 촉감을 감지하지 않죠, 눈은? 빛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있다는 건 책에서 나온 빛을 보는 거야. 하지만 책은 광원이 아니죠.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 반사가 돼서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일단 그 물체에 부딪혀야 되고 물체에 부딪힌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물론 직접 이 광원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물체를 볼 때는 반사된 빛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원이 아닌 물체를 반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키워드는 반사가 되겠죠. 물체를 볼 때는 반사를 이용하는 거고요. 광원을 볼 때는 직접 그 빛을 직접 보는 겁니다. 광원을 볼 때는 직접 그 물체를 보는 거, 그 광원을 보는 거예요. 3번 끝. 자, 빛의 합성을 갑시다. 자, 일단 이거 먼저 봐봐. 이게 그림이 뭐냐면 햇빛이야, 햇빛. 햇빛은 색깔이 뭐게? 햇빛의 색깔. 밖에 딱 나갔어. 해가 떠 있어. 빛이 오고 있지. 빛의 색깔이 뭐냐고. 투명? 투명하다고 색깔이 없죠? 그냥 투명하잖아. 그지? 그 투명하게 보이는 그 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색광이라 그래. 백색광. 실제로 하얀색 밀가루 같은 그런 빛이 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빛은 뭐랄까 가장 많은 양의 빛이 많이 모여 있으면 봐봐. 빛을 모으면 봐봐. 빛을 켜고 한 번 더 켜면 더 밝아지지.
또 켜고 또 켜고 또 켜면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겠지. 빛은 모이면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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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져서 완전 이렇게 엄청 밝은 빛이 나오는 거야. 그 엄청 밝은 빛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백색광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백색광. 백색이 그래서 실제로 하얀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엄청 밝은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한 것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여러 가지 빛들이 섞이고 빛이 더해지고 더해진 게 백색광이야. 그럼 나중에 그 더해진 빛을 다시 분리할 수도 있겠네. 이게 바로 그 더해진 빛들을 분리하고 있는 그림이야. 이 백색광 안에는 뭐가 숨어 있었다는 거야?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빛이 백색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백색광을 다시 나누는 것을 분산이라고 그래요. 체크, 분산시킨다. 빛의 분산, 위에 나와 있죠? 빛을 다시 분산시킨다. 나눌 분자, 흩을 산자인데 나누어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다시 분리시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 색깔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주르륵 분리가 되게 되는 거지. 이걸 다시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 다시 백색광이 되는 거야. 이걸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원래 그 안에 섞여 있는 색깔들이 주르륵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백색광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구나. 근데 좀 단순화시켜서 딱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백색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세 가지 빛. 그 세 가지 빛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거예요. 자, 빛 중에서 빨간색 빛, 그리고 초록색 빛, 그리고 파란색 빛, 이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 빨간색을 레드라고 부르고요. 초록색을 그리고 그린이라고 부르고요. 파란색을 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빛의 삼원색을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RGB라고 불러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친 게 가운데 여기죠. 흰색인 거 보이죠? 흰색이라는 건 투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엄청 많이 섞여 있을 때 그 하얀색, 투명한 색을 말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개만 섞으면 옐로우, 노란색이 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자홍색을 마젠타라 불러줍니다. 자홍색이 되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시안, 그래서 청록색이 나와요. 재밌는 건 이 옐로우와 마젠타와 시안은 이건 또 색의 삼원색, 우리 컬러 잉크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게 바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노란색, 청록색, 자홍색인 거야. 집에 컬러 카트리지가 있나? 집에 없나? 여기도 있는데, 이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 카트리지를 보면은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컬러는. 그리고 까만색을 따로 집어넣고 세 가지 컬러를 만든 색깔, 좀 디테일한 건 5가지를 넣었는데 세 가지만 있어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요 세 가지 색깔이 색의 삼원색이에요. 그러니까 요 벤다이어그램 같은 요 그림만 기억을 하면 빛의 삼원색도 알 수 있고 색의 삼원색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물감으로 하는 것들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물감으로 하는 거. 이 세 가지 물감만 있으면 또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 있어요. 흰색을 제외하고. 물감을 안 칠한 게 흰색이야. 그죠? 어쨌거나 요 안에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이 모두 들어있고, 이 빨간색과 초록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또 무슨 색이 되는지는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암기 파트예요. 이게 빛의 삼원색 소개한 거고, 합성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텔레비전도 이런 합성을 이용해서 된 거야. 봐봐. 이렇게 꽃이 있죠, 꽃.
꽃잎의 색깔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건 자홍색이잖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켜놓은 거 보이죠? 빨간색과 파란색만 쫙 켜놓으면 자홍색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 여기 하얀색 부분 어때요? 세 가지를 다 켜놓고 있는 거예요. 빨초파를 다 켜놓고 있죠. 세 개를 다 켜면은 합성이 되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나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핸드폰, 모니터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등을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세 가지 빛을 낼 수 있는 장치만 집어넣고 이 모든 영상 표현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만들 때도, 다양한 색깔을 만들 때도 딱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진한 자홍색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 빨간색을 좀 더 환하게 켜요. 빨간색을 좀 더 환하게 켜면 좀 더 진한 자홍색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또 구현하는 거야. 다른 종류의 색깔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밝기를 조절해서 색을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영상 표현 장치가 다 이런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구나. 이것도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에펠탑을 점묘화라는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인데 보니까 약간 그 철, 약간 녹슨 철 같은 모습이죠. 녹슨 철 같은 약간 붉은빛을 띠는데 보면은 어떤 색이야? 이렇게 이런 점을 이런 점들을 찍어서 이걸 구현을 한 거예요. 점을 찍어서 이 점점점 색깔들이 다 멀리서 보면은 이런 색깔로 보이게 하는 거죠. 점묘화도 역시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다.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점묘화도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 맞아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점묘화도 합성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걸 체크. 화소라고 그래, 화소. 이 세 가지, 이거 하나를 1화소라고 합니다. 1화소. 1화소 안에는 RGB가 모두 들어있는 거. 요거를 1화소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2화소, 3화소, 4화소 되겠지. 화소가 있는 거야. 우리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기본이 뭐 2천만 화소, 3천만 화소 막 이래요. 이런 게 2천만 개, 3천만 개 있다는 거야. 최근에 나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쌤이 알기로 1억 화소? 1억 개, 이런 화소가 1억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소가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구나. 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물체의 색깔입니다. 자, 햇빛 아래에서 물체를 보면 잎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자, 잘 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햇빛 아래에서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봐. 초딩들은 뭐라 그래요? 잎은 초록색이니까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잎이 왜 초록색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잘 봐. 레드, 그린, 블루. 그린 어딨지? 오마이갓. 그린이 없네요. 얘를 그린이라 할게요. 이런. 아니야. 정확하게 하자. 그린을 갖고 오겠어. 네, 써봐. 레드, 그린, 블루. 됐죠? 세 가지가 봐봐. 햇빛은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오는 거야. 맞죠? 모든 색깔이 합쳐진 게 백색광이니까. 근데 이 초록색 잎은 어떤 성질을 가진 녀석이냐면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빛은 흡수해버려. 흡수해버립니다. 초록색 잎의 특징이야. 초록색 잎은 초록색은 반사시켜버리고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은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녀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흡수한 건 안 보일 거 아니야. 걔가 튕겨낸, 즉 반사시킨 것만 눈에 보일 테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지. 아, 그래서 얘는 초록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나뭇잎은, 이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거 소름 끼쳐야 돼. 초록색, 우리가 나무들 보면 다 초록색 잎을 막 갖고 있잖아. 어머, 얘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나 봐. 아니야. 반대. 초록색을 싫어해서 다 튕겨내고 있는 거야. 다 튕겨내. 넌 꺼져! 필요 없어! 막 튕겨내고 있는 거야. 즉, 나중에 광합성 배우겠지만 광합성에 이용하지 않는 빛이야. 잎은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초록색은 이용하지 않아. 튕겨내버려.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 가까운 그런 빛들만 이용해서 광합성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야, 이거. 초록색을 싫어한다. 그럼 바나나도 보자. RGB. 바나나도 이 세 가지 빛이 다 가고 있는데 이 바나나라는 녀석은 노란색으로 보이죠. 뭘 반사시키는 거야?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얘는 뭘 흡수한다? 파란색만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녀석인 거지. 자, 바나나라는 녀석이 왜 노란색으로 보인다? 초딩은 뭐라 그래? 바나나는 노란색이니까 이럴 거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나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햇빛 아래에 있을 때 얘네 둘의 성질이 이래요. 얘네들을 빨간색 조명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 물체의 성질이 바뀔까? 안 바뀝니다.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진다니까? 바나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진다니까? 그 성질은 유지된 채 이제 조명만 바꿔볼게. 조명. 빨간색 조명이야. 이 세 가지 빛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빨간색만 와. 빨간색만 옵니다. 근데 이 초록색 잎은 뭐만 튕겨낸다? 초록색만 튕겨내고 나머지는 흡수하잖아. 그럼 빨간색을 흡수해버리겠지. 그럼 저 나뭇잎으로부터는 빛이 와, 안 오죠. 나뭇잎에 튕겨내는 빛이 없잖아.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는 저 나뭇잎에 튕겨내는 빛이 없어. 그러면 그 나뭇잎이 있는 그 자리만 시커멓게 까맣게 보이겠지. 까만색 빛은 없어. 까만색이란 빛은 없는 거야. 빛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검은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빛이 전혀 오지 않을 때 여기가 빛이 오지 않네, 검은색이네 라고 인식하는 거야. 검은색 빛이란 빛은 없어요. 물감만 검은색 물감이 있는 거지 빛은 검은색 빛이란 빛은 없는 거야. 빛이 전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검은색이 되는 거야. 불 다 끄면 깜깜이잖아. 검은색이야 이게. 빛이 없을 때를 검은색, 검정색,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바나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튕겨내는데 빨간색만 비추면 빨간색을 튕겨내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 바나나는 붉은 조명,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무슨 색으로 보인다? 빨간색으로 보인다. 특이한 일이죠. 이걸 이용하면 무대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무대를 연출해서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딱 섰는데 나한테 빨간색 조명을 쏘면 빨간색 드레스를 보여요. 초록색 조명을 쏘면 초록색 드레스를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드레스 색깔을 조명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물체의 색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71쪽 문제는 풀려 있나요? 풀려 있죠. 넘겨서 우리 거기부터 해보자. 여기서 잠깐이라고 있거든. 거기 72쪽. 72쪽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안 되는 건 같이 좀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 문제만 봅시다.